안녕하세요. 마이웨이입니다. 오늘은 이 암호화폐 시장 판이 바뀐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암호화폐 홀딩자라면 매우 중요한 얘기니까 끝까지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며칠 전에 이때가 8월 5일에 글로벌 1위의 블랙록이 왜 이 암호화폐 시장에 들어왔을까 하면서 이 코인베이스와 제휴를 했다라는 이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한번 드렸어요. 이때가 이 8월 4일 뉴스였는데 그 뒤로 우리나라는 8월 12일이니까 미국 시간으로는 8월 11일에 블랙록이 비트코인 현물 신탁 상품을 출시했다라는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블랙록이 코인베이스하고 파트너십을 체결한 이후로 거의 일주일 만에 나온 소식인데 사실 이 코인베이스 파트너십에 좀 묻힌감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이 소식이 굉장히 어마어마한 소식입니다. 그래서 이 블랙록 홈페이지를 보시면 비트코인 프라이빗 트러스트 해가지고 이 신탁 상품을 출시했다라는 것을 발표를 하면서 이게 선물이 아니라 현물 비트코인 트러스트 상품이고 기관 고객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출시를 할 계획이다라고 이렇게 공식적으로도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선물이 아니라 현물이라는 것이 중요한 건데 이 현물 비트코인 신탁 상품이라면 이 블랙록이 직접적으로 비트코인을 구매를 해서 투자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블랙록이 현물 비트코인 신탁 상품을 출시했다는 것이 어마어마한 소식이에요. 이 발표가 나온 이후에 이 베리 실버트가 이렇게 8월 11일 이 신탁 상품 출시를 발표한 날에 월가가 오고 있다라고 트윗을 남겼습니다. 사실 월가는 뭐 JP 모건이라든지 골드만삭스, 뭐 시티그룹들 기존부터 아름아름 투자를 해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블랙록이라는 것에 이 베리 실버트는 의미부여를 해서 이렇게 트윗을 남겼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블랙록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 영향력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뭐 뉴스라든지 신문을 보시면 이 ESG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요게 블로그 글인데 ESG가 뭐길래 요즘 기업들 사이에서 난리일까 해가지고 요런 블로그 글이 있어서 조금만 보여드리면 이 ESG라는 게 보시는 것처럼 환경, environment, 사회, social, 지배구조, governance 해가지고 이 영어 단어의 앞글자를 딴 표현인데 이것이 이 기업의 비재무적인 요소로 꼽히는 이 세 가지를 중시하는 것으로 장기적으로는 지속 가능한 성장에 도움이 되리라는 일종의 한 투자 철학이에요. 그런데 이 ESG라는 것을 누가 확장시켰냐 이것을 보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ESG 환경은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인 미국 블랙록의 레리 핑크 CEO가 기후위기를 주요 고려 원인으로 볼 것이라고 밝힌 2020년 연례 서한을 계기로 더욱 강조되었다고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ESG를 처음 만든 것이 블랙록은 아닌데 이 블랙록의 CEO 레리 핑크가 2020년에 강조를 하면서 이 ESG가 요즘 들어서 이렇게 확대되고 대두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사를 봐도 ESG 주도한 블랙록이 독재국가의 채권을 보유한 것이 들통났다라는 이런 기사도 나왔고, 그리고 이 ESG를 블랙록이 왜 주도를 했냐면 이 ESG는 새로운 펀드 팔이 방법일까 해가지고 이런 기사가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ESG를 강조를 하면서 ESG에 관련된 펀드라든지 ETF 상품을 이 블랙록이 굉장히 많이 출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ESG는 세계 자산운용사 1위의 블랙록이 전략적으로 자기네들의 상품을 팔기 위한 일종의 판매 전략 중 하나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ESG가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돼가지고 나왔던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블랙록이 과연 과거에는 이 비트코인에 대한 생각이 또 어땠는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기사가 또 최근에 나온 건데 공룡 블랙록이 바꿔놓을 비트코인의 미래 해가지고 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좀 내용을 보면 지금으로부터 불과 4, 5년 전만 해도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을 이끌고 있는 레리 핑크 최고 경영자 CEO는 비트코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의 질문에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비트코인은 돈 세탁이 얼마나 널리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우리 고객들은 이런 비트코인에 전혀 흥미를 느끼고 있지 않습니다. 라고 불과 이렇게 4, 5년 전만 해도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던 블랙록이 이번에 비트코인 현물 신탁 상품을 출시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리 실버트가 출시 발표를 한 그 다음날에 또 하나의 이렇게 트윗을 남겼는데 뭐라고 남겼냐면 재밌는 사실이라고 해가지고 이 블랙록은 전 세계에 있는 중앙은행에 조언을 하고 투자를 한다. 그런데 또 다른 재미있는 사실은 이런 중앙은행들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보다 쉽고 안전한 방법으로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겼다라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트윗을 남긴 거예요. 현물 비트코인 신탁 상품을 출시한 것이 굉장한 일인데, 그러면 지금 현재 SEC가 계속 거부하고 있는 이 현물 비트코인 ETF하고는 무엇이 다른가? 이것이 또 궁금할 수도 있잖아요. 제가 그것을 설명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이 이 그레이스케일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 그레이스케일 중에서 가장 운용 규모가 큰 것이 바로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트러스트 상품입니다. 그러니까 이 블랙록의 현물 비트코인 신탁 상품이 이 그레이스케일의 비트코인 트러스트 상품하고 같은 원리의 상품인 거예요. 그래서 이 그레이스케일의 비트코인 신탁 상품의 이 티커는 GBTC입니다. 그래서 아마 GBTC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현재 이 GBTC의 자산 운용 규모를 보면은 148억 달러거든요. 148억 달러면 원화로는 한 19조 원 정도 되는 것입니다. 이 운용 규모가 19조 조단이라는 것은 정말 꽤 큰 규모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그레이스케일 GBTC가 현물 신탁 상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그레이스케일이 몇 개의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면 이 그래프가 그것을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최근 자료를 보면 토탈 홀딩스에 나오는 것처럼 현재 63만 한 6천 개 정도를 이 그레이스케일이 실질적으로 비트코인을 홀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이 63만 개 곱하기 지금 비트코인 가격 한 3,100만 원 정도 하면 그것을 곱하면 이렇게 한 19조 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신 것처럼 거의 비슷한 금액입니다. 즉, 이 자산 규모가 그대로 비트코인 현물 물량을 들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좀 전에 질문인 이 비트코인 현물 ETF와 이 비트코인 현물 신탁 상품이 뭐가 다른지를 한번 말씀을 드리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GBTC,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신탁 상품은 장외 시장에서 거래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현물 비트코인 ETF가 출시가 되면 그것은 이 장외 시장이 아닌 주식 시장에서 개인도 누구나 쉽게 주식 사듯이 거래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신탁 상품은 주식시장이 아니라 이 장외시장에서 거래가 가능해요. 그리고 또 하나 차이점이 이 교환거래 펀드, 이게 지금 ETF를 번역을 해가지고 이렇게 나온 건데, ETF와 달리 이러한 신탁은 지속적으로 주식을 생성하고 상환할 수가 없어서 이 신탁 주식은 종종 비트코인의 공개 시장 가격보다 할인 또는 프리미엄으로 거래가 됩니다 라고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뭐냐면, 이렇게 신탁 상품의 가격이 실제로 이렇게 비트코인 현물에 투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격이 동일하지 못하고 이렇게 할인돼서 더 낮거나 프리미엄이 붙어서 조금 더 높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시 보여드리면 여기에 그 프리미엄 가격이 나오거든요. 요 선이 프리미엄이나 할인을 나타내는 선이고, 요 위에 있는 파란색 선이 그레이스케일이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 현물 가격으로 했을 때 적정 가격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이 프리미엄률이 거의 마이너스 30% 정도 가격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해서 적정 가격보다 더 낮게 제값을 못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왜 이런 상품이 있느냐라고 보면, 이 기사를 보면 이스라엘 연금기관에서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신탁에 1억 달러를 투자했다라는 이런 기사가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이런 연금기관 같은 경우는 뭐 규제라든지 명확한 기준이 없는 이 시장이기 때문에 어떤 여러 이유로 해서 비트코인에 직접 투자할 수 없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비트코인에 직접 투자를 할 수 없으니 이런 비트코인 가격을 추종하는 비트코인 신탁 상품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좀 전에 이거 보여드린 것처럼 이 신탁 가격이 현재 비트코인의 시장 가격보다 할인되고 있으니까 이것이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 그레이스케일이 자기네들의 비트코인 신탁 상품을 이 ETF 상품으로 전환을 해달라 하는 이런 신청을 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얼마 전에 이 미 SEC가 이 그레이스케일의 비트코인 현물 ETF를 불허했잖아요. 이 불허했던 것이 이 비트코인 신탁 상품을 ETF로 전환하게 해달라고 한 것을 불허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레이스케일은 소송을 하겠다며 맞불을 놨던 겁니다. 아무튼 이 얘기는 이 그레이스케일도 비트코인 신탁 상품을 현물 ETF로 변경을 하려고 애쓰고 있고, 이 블랙록도 결국엔 나중에는 현물 신탁 상품을 이 ETF로 변경하려는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그레이스케일하고 이 블랙록은 체급 자체가 다릅니다.
이 SEC 입장에서는 이 그레이스케일이 요구한 현물 ETF 전환은 어떻게 보면 좀 쉽게 거절할 수 있었어도 지금 이 블랙록 같은 경우는 전 세계의 자금 1경 원을 움직이고 있는 세계 최대의 자산운용사이기 때문에 블랙록이 요구하면 쉽게 거절할 수가 없을 것이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이 블랙록이 출시한 것은 바로 현물 비트코인 신탁 상품이에요. 이 얘기는 투자를 받은 만큼 비트코인을 현물로 매수를 해야 합니다. 좀 전에도 보여드렸지만 이 그레이스케일이 현재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물량이 63만 개인데 이 비트코인의 총 발행량 2100만 개를 기준으로 볼 때 63만 개를 가지고 있으면 그레이스케일이 총 발행량의 3%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블랙록이 출시한 이 비트코인 현물 신탁 상품에 자금이 몰린다면 이보다 훨씬 더 큰 자금이 몰릴 것이고 그 몰린 자금만큼 비트코인을 현물로 매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현물 ETF 승인을 그토록 바라고 있는 것이 이 현물 ETF 승인이 나게 되면 비트코인 수요가 증가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SEC가 하루빨리 ETF 승인을 해주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블랙록이 비록 현물 ETF는 아니지만 현물 비트코인 신탁 상품을 출시한 것만으로도 이것은 엄청난 것이고 추후 이 세계의 자금이 비트코인 신탁 상품에 몰려드는 순간 수요는 폭발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기사를 보시면 블랙록 트러스트, 그러니까 신탁 상품을 말하는 거예요. 이 트러스트 수요 충격으로 비트코인이 30만 달러까지 가능하다라는 이 기사가 8월 13일에 그러니까 신탁 상품 출시를 발표한 지 이틀 뒤에 이렇게 기사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30만 달러라면 우리나라 돈으로는 한 3, 4억 정도 간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비트코인이 커지면 이 비트코인 혼자만 크지는 않을 거예요. 뭐 꽁 대신 닭이라는 속담도 있잖아요. 분명히 사람들은 이 비싼 비트코인 대신에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이 적은 알트코인으로도 수요가 몰릴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대신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살아남을 코인을 들고 있어야 해요. 분명히 사라지거나 작년도 2021년도 불장의 정고점을 못 넘는 코인도 나올 거예요. 그래서 한 코인에 몰빵하기보다는 몇 개 정도 비중을 조절해가지고 홀딩하는 전략을 가지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수량을 늘려갈 시기지 단타 치면서 쌈짓돈 벌 상황이 아닙니다. 내가 이 시장에 대해서 확고한 믿음을 갖고 뚜렷한 전략을 가지고 간다면 분명히 인생의 기회는 다시 올 것입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항상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자가 되는 길, My Way.